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개인 프로젝트로 롤 e스포츠 한국팀 경기 일정 앱을 개발한 조안나라고 합니다. 그럼 개인 프로젝트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로는 기획 의도, 애자일 프로세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백로그와 깃 커밋을 통해 보여드리고, 구현 완료한 어플의 기능 소개와 이슈 사항들 설명드리고, 개인 프로젝트 소감과 후배 기수들을 위한 조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기획 의도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경기를 즐겨보는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롤 e스포츠는 활성화된 어플이 딱히 없어서 평소에 이런 어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했던 것을 직접 구현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경기가 있고 해당 날짜에 어느 팀들끼리의 대결인지와 종료된 경기는 세트 스코어까지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점과 시즌별로 어느 팀이 어떤 성적을 기록했는지 알 수 있도록 팀 순위 정보와 팀별 간의 선수 정보도 확인이 가능한 정보 제공 목적의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고, LCK팀을 응원하는 팬들끼리 어플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애자일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애자일 보드로 백로그를 기록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주차 때 애자일 보드인데요. 유저 스토리 바탕으로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을 백로그로 먼저 설계를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백로그 단위로 구현하면서 기세에 커밋하고 단계별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백로그 1주차 때의 기록이고요. 이것은 2주차, 3주차의 기록입니다. 최종으로 완료된 백로그 총 56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에디셔널 워크에는 제가 승부 예측 기능까지도 기획을 했었는데 구현하지 못해서 2개의 백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백로그 카운트가 거의 2배씩 뛰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4주차 때는 진행 속도가 많이 붙기도 했었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수정했던 항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애자일 보드 화면 한번 볼게요. 이게 초반에 기획 문서들을 기록을 해놨고요. 이쪽 타임라인으로 전체적인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애자일 보드에 완료된 백로그들이 이쪽으로 쭉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로그 작성은 성공 기준을 정해두고 화면 UI 같은 경우에는 오버뷰로 좀 더 직관적으로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설계 때 작업했던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작업해야 하는 목록들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였고, 리뷰에는 구현이 완료된 것을 정리를 해놓거나 스스로 피드백했던 것들을 적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백로그에서 발생했던 이슈들도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건 백엔드 쪽 백로그인데요. 해당 백로그도 앞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git 커밋 내역입니다. 커밋은 이런 식으로 백로그 단위로 커밋을 하였는데요. 백로그와 매칭시켜보면은 이렇게 투두로 작성했던 부분들이 커밋되어 있고, 테스트로 인하여 석세스 크리테리아 조건도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다음은 git 히스토리입니다. git에 커밋해 놓은 내역들로 주차별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도가 쌓이다 보니 작업에 점점 속도가 붙었고, 사실 플러터 그 진도를 2, 3일 정도 배우고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한 3주차 때까지도 플러터 다트라는 언어에 대해서 정말 많이 헤매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알겠다 싶을 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플러터 진도를 나가기 전부터 기획을 해놨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미리 구상을 했었어요. 일명 그 벚꽃으로.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았는데 그래도 최대한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정도로 구현할 수 있었던 것도 애자일 프로세스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앱 시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중간 발표 때도 그랬지만 줌이랑 에뮬레이터 같이 돌리는 게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공기계 연결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아쉽지만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기능 설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회원 가입 기능입니다. 텍스트 필드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메일 유효성 검사 기능이랑 그리고 비밀번호도 이중 체크 기능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입력하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의미로 제가 작성을 해놨고요. 동의합니다 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중복 검사와 닉네임 중복 검사까지 완료되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동영상 마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기능입니다.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서버로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하였고 일치하는 것이 없을 시에는 다이얼로그 창을 띄워서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성공 시에는 로그인 후 홈으로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홈으로 이동 시에 보이는 첫 화면은 경기 일정 페이지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1주, 2주, 한 달 단위로 캘린더를 바꿔서 볼 수 있고 클릭한 날짜에는 경기 일정이 있으면 해당하는 경기 정보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씩 다 가공을 해놓은 거여서 로고도 좀 넣고 UI를 이쁘게 꾸미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이 팀 페이지입니다. LCK 10개의 팀 버튼을 모두 구현을 해놨고요. 버튼을 누르면 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선은 롤드컵 결승전에 갔던 T1과 DRX 페이지만 활성화를 시켜놨습니다. 페이지 이동을 하면 현재 팀별 로스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들바에서 코멘트 메뉴로 들어가면은 팀별 댓글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요. 경기 보면서 실시간으로 팬들끼리 소통하면 좋겠어서 만든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닉네임으로 댓글 등록이 가능하고요. 프로필 사진은 개인 프로필 설정 기능이 없어서 우선 팀별 로고를 띄우도록 대체를 해놨습니다. 댓글 리스트는 서버에 팀명으로 요청을 보내 해당 팀의 댓글만 가져오도록 로직을 만들었고요. 댓글 등록 시에는 자동 세로 붙임으로 등록한 댓글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위 페이지입니다. 경기 일정과 마찬가지로 파이썬으로 크롤링하여 시즌별 팀 순위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드롭다운 버튼에 있는 시즌명으로 서버에 요청을 보내면 해당되는 시즌의 데이터 순위를 리스트로 받아 프론트 UI에 매핑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올해 시즌 것만 가져와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다음은 승부 예측 페이지인데요. 이번 연도 모든 리그가 끝나서 실제로 예측할 경기가 없기도 하고 시간상으로 힘들 거를 알았기에 처음부터 우선순위를 최하위로 염두에 뒀던 페이지이지만 시간이 될 때 이 기능도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커밍순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우 메뉴 클릭 시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닉네임과 이메일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상단에는 어플 로고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이것도 추후에 회원 프로필 사진 설정 기능을 생각하여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메뉴 리스트로는 홈이랑 마이 페이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게 멤버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승부 예측 메뉴에서 예측 성공 시 포인트를 적립할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멤버 엔티티를 만들 때 같이 구현을 해놨던 거고요. 승부 예측 외에도 멤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여 마이 페이지에서 포인트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 정보 변경하기 버튼은 이제 닉네임이나 패스워드 수정을 생각하여 만들었는데 해당 수정 기능은 아직 구현을 하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원 로그아웃 기능입니다. 로그아웃은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할 수 있으며 현재 UI를 크게 신경을 못 써서 버튼으로 그냥 배치를 해놨습니다. 회원 상태 변경을 통하여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아웃이 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였습니다. 로그아웃을 하지 않으면 어플을 종료해도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 다시 켰을 때 자동 로그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원 탈퇴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완벽하게 DB에서 계정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MySQL DB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회원 탈퇴는 앞서 보여드렸던 로그아웃 기능과 비슷하게 버튼으로 배치를 하였고요.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르면 바로 탈퇴가 되어 자동 로그아웃이 되고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였습니다. 후에 계정이 삭제된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4주 동안 구현한 어플들의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겼던 이슈 사항들입니다. 우선 플러터 이슈인데요. 플러터를 진행하면서 제가 정말 온갖 에러를 다 만났던 것 같아요. 사소하게는 오버플로우에서 화면이 잘리는 에러라던가 위젯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이슈, 오타 때문에 생긴 이슈,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해결이 안 되었던 것들을 모두 기록을 해놨습니다. 스프링 쪽에서 생긴 이슈들도 기록을 하였고 파이썬은 크롤링한 데이터를 어떻게 DB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구현하기 전에 먼저 질문글을 올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선생님과 얘기한 뒤에 작업을 했습니다. 이슈 기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생긴 코드를 드래프트하여 깃에 올려둔 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기록을 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시도해 보았던 것까지도 여기다 기록을 해냈습니다. 해당 이슈는 스프링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크롤링을 하려다 생긴 이슈였는데요. 선생님이 제시하여준 솔루션대로 크롤링 방법을 JSV를 사용하는 것은 멀티플 클래스 구성의 코드를 만나면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와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수업 때 진행했던 방법으로 파이썬을 이용하여 다시 크롤링을 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러터에서 스프링 서버에서 받은 배열 객체를 플러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변환을 하는 와중에 생긴 이슈입니다.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캘린더 날짜에 매핑을 시켜야 했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플러터 쪽에서도 한 번 더 변환을 시켜줬어야 했는데요. 이때 unhandle exception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변환하려고 만들어 놓은 곳에 데이터를 넣을 때 타입 에러로 타입이 맞지 않아 에러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으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들은 펄스드로 받은 객체 타입은 이 대괄호가 필요 없이 바로 이 형태로 프롬 제이슨에 전달하면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많은 에러 때문에 고생도 정말 많았지만 자주 보는 에러들도 생기다 보니 점점 해결 방법에 대한 대처가 빠르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 고민하고 시도해보느라 소비했던 시간마저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마치며 소감은
우선 서비스적으로 제가 많은 것을 구현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디테일함과 UI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잡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크고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좀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도 공존을 합니다. 제가 잠도 정말 못 자면서 해가지고 첫 번째로 제가 플러터가 정말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이라서 이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트라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상 맥락은 같다 해도 위젯 구조 자체도 많이 생소하고 그 위젯끼리 연동시키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그런 거까지 솔직히 이해하는 데만 한 3주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 진행 당시에 롤드컵 그 리그가 진행 중이었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결승전에서 져가지고 준우승을 해가지고 제 멘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왜 롤 관련된 걸 한다고 해서 이걸 계속 봐야 하나 이런 후회도 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봐서 빨리 회복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스포츠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에자일 프로세스도 처음엔 백로그 작성 자체도 좀 어렵고 저는 원래 저 멀리 되게 먼 미래까지 계획하는 타입이라서 저한테 안 맞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과 걱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직접 프로젝트를 하면서 활용을 해보니까 정말 정말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에자일 프로세스라고 저 멀리까지 계획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든 어떤 것이든 다 해놓을 수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다 보니까 되려 진행 일정까지도 자연스레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진행 척도에 맞게 에자일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민첩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기에 제가 엄청 많은 것들을 구상을 해서 시작 전부터 뭐 기획을 엎어야 하나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프로세스 덕분에 그나마 이만큼의 결과물이라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을 정말 정말 많이 했고요. 그 노션도 선생님 덕분에 처음 접했는데 첫날 알려주시자마자 정말 혼자서 스터디 플래너, 가계부, 뭐 독서 노트, 반려견 일지 등등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깃 활용법이나 백로그 활용법, 엔지니어링 위키나 카페 등을 통해서 질문이나 답변, 그리고 좋은 컬럼 등을 모두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좋은 선생님 덕분에 보통 속에서도 즐겁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배 기수들을 위한 조언이라면은 저의 전 선배 기수분들이 해주셨던 말들이랑 결국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슈사항은 정말 그때그때 바로 기록해서 해결도 빠르게 하면 좋고 또 제가 한번 해결했던 이슈여도 정말 나중에 두 번째로 또 같은 이슈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는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기 좋도록 바로바로 기록을 해두는 게 좋은 것 같고 미리미리 체력 관리랑 관절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접점 키보드 이런 거 쓰시고요. 스트레칭 진짜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제 통증이 이제 심해지다 보면 정말 대문만한 주사를 허리에 맞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꼭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을 때 질문 게시판 같은 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잘 활용해서 질문 많이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혼자 힘으로 해결해보고 싶은 욕심이 괜히 있어가지고 붙잡고 있던 시간이 좀 많았는데 질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문제들 뭐 기록해서 이슈 해결하고 그냥 이런저런 뭐 기획부터 그냥 고민에 대한 것들까지도 질문을 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모르는 게 많은 것이 당연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하는 거에 주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동안 나에 대한 의심은 최대한 하지 말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괴롭고 지친다는 걸 알기도 하고 정말 나만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의지만 있으면 선생님이 다 끌어주시니까 그냥 선생님 믿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맨날 나만 못하나? 나만 이해 안 되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냥 바로 아니 당연한 건데 하고 빠져나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아직도 정말
저는 아직도 당연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의식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자책에 빠지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공부하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책할 시간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이해될 때까지 설명 잘 해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